자,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1번 보게 되면 청정소화약제의 농도와 관련된 용어 중, NOAEL의 의미는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청정소화약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가 있었습니다. 할로겐 화합물. 그러나 여기 할로겐 화합물이, 대기 중에 방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을 이제 오염시키죠. 첫 번째가 이제 이 할로겐 화합물이 이게 대기 중에 개방이 되게 되면 이 염소 때문에 염소라는 게 있습니다. CL. 이 염소 때문에 이제 지구에 이제 오존층을 파괴합니다. 우리 이제 저 위에 한 40에서 50km 그 위에 성층권이 있는데 거기에 오존이 있는데 그 염소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반응에 의해서 이제 오존을 이제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이제 미국의 이제 로랜드 교수가 발명을 해서 오존층을 파괴한다. 이 염소가. 그래서 이제 이 할로겐 화합물을 이제 쓰지 못하게끔 이렇게 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이제 쓸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이제 설치된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기사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체 소화약제가 이제 바로 청정 소화약제가 되겠다. 청정 소화약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독성 농도 지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NOAEL이 있습니다. NOAEL. No Observed Adverse Effect 레벨이라 해서 우리가 이제 심장에 이제 영향을 주는 인자로 분석하는데 우리 심장 있죠, 심장. 자, NOAEL은 뭐냐면은 No Observed 관찰할 수 없다거든요. 관찰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농도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농도를 증가시켜서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최대 농도가 바로 NOAEL이죠. NOAEL. 그래서 여기 이제 답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답은 있죠. 인간의 심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대 허용 농도로서 관찰이 불가능한 부작용 수준이 바로 NOAEL이 되겠습니다. NOAEL. 그래서 이거는 심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농도를 이제 조금씩 증가시켰는데 심장에 이 선을 마주치게 되면 심장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바로 밑에 최대 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최대 농도가 바로 뭡니까? NOAEL이 되겠다. 자, 오늘 이제 가를 보게 되면 주에 4시간 노출시켰을 때 모두 사망하는 최소 농도가 있는데 이것도 있어요. 전문 용어로 이거는 이제 LC100이라고 합니다. LC100. 리설 컨센트레이션 해가지고 치사 농도라 해서 LC100이라는 얘기는 이제 쥐에다가 4시간의 이제 독성을 노출시켰는데 쥐 모두 다 죽었어. 그럴 때는 이제 NC100. 우리가 좀 많이 쓰는 게 이제 LC50을 쓰지. LC50. 리셀 컨센트레이션 50 해가지고 LC50을 쓰는데, 한 50%가 이제 쥐가 죽는 그러한, 최소 허용 농도가 바로 이제, LC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본 같은 경우는 이제, 쥐가 이제 다 죽었다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LC100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최소 농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LCLO가 되겠다. LCLO. Low Risk Publish Lethal Concentration 해서 사망에 이르.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다번 같은 거는 이제 심장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거고, 나번 같은 것은 이제 사람의 이제 목숨이지, 이제 사람이 죽는 거지. 그런 농도를 얘기할 때 이제 LCLO라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라버를 보게 되면 악영향을 감지할 수 있는 최소 농도. 요거는 이제, 이 NOAEL하고 좀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NOAA 아니고 이제 LOAL. 노 리스트. 법조 모두 이제 애드버스 이펙트 레벨에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아까 이제 NOAL은 농도를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심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고, LOAL은 농도를 많이 줬다가 이 양을 이제 조금씩 감소시켜서 심장에 감소시켰는데도 심장에 영향을 주는 농도. 그래서 최소 농도. 그래서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소 농도를 우리는 이제 LOAEL이라 한다. LOAEL. 아시겠죠? 네, LOAEL입니다. 자, 이번에 보게 되면 이제 연결 송수관의 송수구, 체크 밸브, 자동 배수 밸브의 설치 순서로 맞는 것은 돼 있죠. 자, 연결 송수관은 우리가 이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소화 작업할 수 있는 게 이제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그다음 두 번째, 화재가 더 확산됐는데 소화기로 불을 못 끄게 되면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옥내 소화제라는 게 있어요. 옥내 소화전. 자, 옥내 소화전 가지고도 이제 화재가 더 확산돼서 불을 못 끄게 되는데, 그때가 되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에 신고가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방서에서 이제 출동 시간을 우리가 한 20분 정도 봅니다. 그러면 20분 이내에는 이제 여기 이제 불특정 다수인이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불을 꺼야 돼. 그런데 이제 이제 그 옥내 소화전까지 이제 사용을 해서 불을 못 끄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소방대원들이 와서 불을 끄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러한, 물론 이제 소방차가 밖에서도 끌 수 있지만 실내에서 이제 끌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연결 송수관이 있습니다. 연결 송수관. 그래서 연결 송수관에 보게 되면 습식하고 이제 건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자,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자, 습식 연결 송수관 설비를 보게 되면 습식하고 건식이 있습니다. 습식. 자, 습식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수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배관상에 연결 송수관상에 물이 다 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습식. 그다음에 건식은 물이 차 없는 상태를 이제 건식이라 하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결 송수관 연결할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연결 송수관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배관을 연결해서 각 층마다 이렇게 방수구가 있습니다. 각 층마다 이렇게 방수구가 있는데, 자, 이런 모양의 밸브 표시가 이제 체크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는 소방차가 여기 와서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연결시키죠. 호스를 연결시켜서 이를 통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호스에 의해서 소방대원들이 이제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시된 게 이제 체크 밸브인데, 더 자세한 것은 이쪽에다가 이제 방향 표시를 해주게 되면 물이 이쪽으로만 흐른다. 이 반대쪽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체크 밸브라 합니다. 이렇게 도시기후가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체크 밸브. 그래서 체크 밸브가 있는데, 자, 우리 습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자, 여기 체크 밸브에서부터 여기 방수구까지, 여기까지 다 물이 다 차 있다. 물이 차 있는 상태를 우리는 습식이라 합니다. 습식. 그 다음에 똑같이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할 경우에, 자, 여기 체크 밸브에서부터 여기 방수구까지 요 배관상에 이제 물이 없는 것. 자, 물이 없는 것을 우리는 건식이라 하고, 요 안에 물이 다 차 있다, 꽉. 물이 차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습식이라 합니다. 습식. 습식이라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쪽 바깥쪽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있을 경우에 배관상에 물이 있게 되면 겨울철 같은데 동파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물을 자동적으로 빼줄 수 있게끔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습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배관이 동파되더라도 이제 동파되지 않게끔 단열 조치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송수구하고 요거는 이제 송수구라 하죠. 송수구하고 이제 이 체크 밸브 사이에 자동 배수 밸브를 설치합니다. 자동 배수 밸브. 요게 바로 이제 자동 배수 밸브가 되겠습니다. 습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요 순서입니다. 그래서 송수구에서 예를 들면 소방차가 와서 물을 처음에 쏘게 되면 물이 여기서부터 차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다 차겠죠. 물이 다 찹니다. 그런데 여기 습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중에 물이 차 있으면 안 돼. 겨울철에 이제 동파 같은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 배수 밸브에 의해서 물이 자동적으로 빠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자동 배수 밸브가 설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습식 같은 경우는 이제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습식이 맞지. 자, 우리 이제 여기 2번에 보게 되면 습식인 경우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이거 돼 있죠. 요게 이제 순서가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건식 같은 경우는 요 배관상에 물이 다 차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동 배수 밸브가 2개 들어간다. 자, 송수구하고 체크 밸브 사이에 자동 배수 밸브가 하나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자동 배수 밸브가 이렇게 설치가 된다. 자동 배수 밸브. 그래서 어떻게? 건식 같은 경우는 송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자동 배수 밸브. 건식이기 때문에 건식 같은 것은 물이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된 것을 찾게 되면 이제 나번이 답이죠. 다음 3번. 다음 소화기에 대한, 야, 이거 뭐 안 맞네, 이거. 자, 3번. 다음 소화기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가번을 보게 되면, 소형 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내에 두도록 설치한다. 자, 여기 보시면 용어가 있는데, 보행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보행거리. 여기 보행거리가 있죠. 자, 이 보행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방 쪽에 보게 되면, 이제 보행거리라는 용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수평거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 보행거리. 자, 이 보행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걸어가서 이동한 거리를 이제 보행거리라 합니다.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이러한 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실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여기에 이제 문이 하나 있겠죠. 자, 문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소화기가 여기 배치되어 있다. 소화기가.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직접 걸어가서 이렇게 이제 소화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이 보행거리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간 거리, 이것을 이제 보행거리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형 소화기 같은 것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20m 이내에 소화기 한 개당 20m 이내에 이제 소화기가 설치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대형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가 되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행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평거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수평거리. 수평거리. 자, 이 수평거리 같은 것은 이제 옥내 소화전이나 오기 소화전을 연결할 때, 또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도 설명을 할 때 이제 수평거리가 있어요. 이 수평거리는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게 되면 반경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반경. 예를 들면
옥내 소화전이 여기에 설치된다. 옥내 소화전이. 예, 옥내 소화전이 설치가 되는데, 옥내 소화전은 이 옥내 소화전마다 25m 이내마다 한 개씩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반경이다. 그럼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경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수평거리가 됩니다. 수평거리. 그래서 이러한 이 건물이 방해가 되더라도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반경으로 따질 때를 이제 우리는 수평거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수평거리. 보행거리하고 이제 수평거리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예를 들면 소형 소화기는 수평거리 20m 이내가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이제 오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대형 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화기구는 이제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위치에 배치해야 된다. 소화기를 대체적으로 사람 위에 설치하게 되면 쓸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1.5m 이내에 소화기구가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번을 보게 되면 이산화탄소 소화기구는 밀폐된 거실로서 바닥 면적이 20스퀘어미터 미만의 장소에 설치된다.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대기 중에 노출이 되게 되면 밀폐된 공간에서는 이제 질식을 시킵니다. 이산화탄소 자체가 질식 소화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이러한 면적이 좀 작은 곳에서는 이제 사람이 불을 꺼야 되는 목적인데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산화탄소 소화기 같은 것은 이제 20제곱미터 미만의 장소에서는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설치할 수 없다. 자, 말고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기구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똑같이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가 있어요. 자,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중에서 두 가지 1212라고 2401이 있어요. 2402. 자, 1212라고 2402가 있는데 요 두 개도 마찬가지 20스퀘어미터 미만의 장소에 사용할 수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 요 두 개도 질식 소화를 합니다. 질식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요 두 가지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 중에서 1301이 있어요. 1301. 1301이 있는데 요것은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 20스퀘어미터 미만의 장소 설치할 수 없는 것, 이산화탄소 소화기하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중에서 1212라고 2402는 밀폐된 장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4번 포소화 설비 구성 요소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포소화 설비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려면은 비누 거품 이런 거 퐁퐁 이런 거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과 이러한 퐁퐁, 예를 들면 그런 퐁퐁들을 섞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공기 중에 이렇게 발포하게 되면 기포가 발생하죠. 그러한 것을 이용한 것이 이제 포소화 설비가 되겠습니다. 포소화 설비. 근데 포소화 설비 구성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먼저 이제 자동 개방 밸브가 있어. 자동 개방 밸브는 화재가 발생된 지역에 자동적으로 이제 개방이 돼서 그쪽으로 이제 소화할 수 있게끔 포소화 원액이 이제 흘러갈 수 있게끔 하는 밸브가 바로 자동 개방 밸브가 되겠다. 그다음에 클리닝 밸브가 있는데 이 클리닝 밸브는 분말 소화 설비에 사용되는 그러한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분말 소화 설비. 자, 분말 같은 것은 이제 소화 약제 중에서 고체 소화 약제입니다. 고체. 이제 고체 소화 약제인데 우리가 화재가 발생을 해서 그 분말을 한번 방사하게 되면 이런 고체이기 때문에 밸브나 아니면 관이 꺾이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분말이 이제 체류하겠죠. 그럼 분말이 체류하게 되면 고체라는 것은 이제 대기 중에
수분을 함유하게 되면 응고가 일어나요. 그 응고가 일어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사용을 할 경우에 이제 배관이나 밸브 등이 이제 막히겠죠. 막히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다 화재가 발생해서 소화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말 소화 설비를 이제 약재를 방전한 후에 이 클리닝 밸브를 개방을 해서 배관 중에 있는 그런 분말 가루 등을 이제 깨끗이 청소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클리닝 밸브는 이제 분말 소화 설비에 사용된다. 자, 혼합 장치가 있습니다. 포소화 설비에 혼합 장치가 이제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4가지가 있는데 이 혼합 장치도 상당히 그 기사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라인 프로포셔너, 그다음에 프레저 프로포셔너,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 펌프 프로포셔너 이렇게 한 4가지가 있습니다. 혼합 장치. 이거는 다음에 또 깊이 설명드릴 때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포 방출구. 이거는 이제 이동식이 아닌 고정식 방출구. 실제적으로 이제 포소화액제가 이제 나오는 부분이 이제 고정포 방출구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포소화 설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제 클리닝 밸브가 되겠지. 이거는 이제 분말 소화 설비에 해당되는 그러한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5번.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가압 송수 장치 체절 운전 시 순환 배관의 설치에 따른 기준으로 맞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 자, 먼저 이제 그 가압 송수 장치가 이제 뭔가 알아야 되는데, 가압 송수 장치는 이제 소방에서는 가압 송수 장치라는 용어를 쓰고, 일반적인 곳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이 가압 송수 장치가 펌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펌프. 물펌프. 자, 펌프 하는 역할이 뭡니까? 낮은 곳에 물을 높은 곳으로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펌프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용어에서는 펌프라 얘기하고, 우리 소방에서는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가압 송수 장치를 합니다. 가압 송수 장치.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밑에 있는 물을 이렇게 이제 퍼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 가압 송수 장치죠. 그럼 우리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소화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물탱크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방수구가 연결돼 있죠. 방수구가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호스를 연결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소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제 옥내 소화지에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압 송수 장치가 있는데 이 체절 운전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펌프 이제 출구 쪽에 보면 체크 밸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밸브를 설치합니다. 요게 이제 개폐 표시형 밸브. 개폐 표시형 밸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절 운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 펌프를 가동을 시키게 되면 밑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리죠. 밑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리는데 요 밸브를 닫습니다. 요 밸브를 잠그게 되면 요쪽으로 이제 물이 못 나가죠. 나가는 것을 이제 막는 거죠. 그래서 요 낮은 그 펌프 출구 쪽에 이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이제 체절 운전이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요 펌프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펌프에 보게 되면 이제 물을 퍼올리는 임펠러가 있어요. 임펠러가 있는데 얘를 계속 가동시키게 되면 여기 막은 상태에서 계속 가동시키게 되면 물의 온도가 이제 마찰에 의해서 물의 온도가 계속 상승되죠. 상승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계속 가동시키게 되면 열이 계속 전도가 돼서 모터가 이제 소손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체절 운전 시에 모터가 소손되지 않게끔 배관을 하나 두는데 이런 배관은 이제 순환 배관이랍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배관을 이렇게 따서 이런 쪽으로 다시 물 쪽으로 이렇게 빼는 배관.
요것을 우리는 순환 배관이라고 하죠. 순환 배관. 그래서 순환 배관은 이제 체절 운전 시에 이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시킬 때에 수온을 상승을 이제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순환 배관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배관을 연결시키게 되면 이쪽으로 물이 이제 조금씩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빠져나가게 되면 여기 있는 물이 온도 상승이 이제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방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순환 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지문을 보시면 순환 배관은 앵글 밸브에서 분기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앵글 밸브를 이제 도시 기호로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이런 표시가 도시 기호가 이제 앵글 밸브예요. 앵글 밸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국가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체크 밸브 이전에서 이 순환 배관을 땄죠. 순환 배관을 땄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상에서는 이제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이 개폐 밸브를 기준으로 해서 개폐 밸브 이전에서 이렇게 분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앵글 밸브가 아니고 개폐 밸브에서 분기를 해야 한다가 이제 맞는 답이죠. 1번은 이제 가번은 이제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분기되는 배관은 15mm 이상이 돼야 된다. 요 순환 배관이 최소 지금 문제에서는 15mm 이상인데 순환 배관은 이제 최소 20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15A로 되기 때문에 이제 15m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체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배관을 설치하게 되면 물이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밸브를 하나 설치합니다. 이렇게 이 밸브를 우리는 릴리프 밸브를 합니다. 그러니까 릴리프 밸브가 설치를 하는데 이 릴리프 밸브는 체절 운전실 때 그 펌프에 이제 압력이 있습니다. 토출 압력, 전격 토출 압력이 있는데 전격 토출 압력 그 미만에서 전격 토출 압력보다 약간 낮은 상태에서 이 밸브를 개방을 해서 이렇게 물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릴리프 밸브죠. 네. 여기는 이제 체절 압력 미만. 체절 압력이라는 것은 이제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에서 나오는 그 압력이 바로 체절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해야 된다. 이제 답은 이제 답원이죠. 다음에라 릴리프 밸브 2차 측에는 릴리프 밸브 고장 시 수리를 위한 게이트 밸브를 설치하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2차 측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2차 측. 자, 우리가 보면 뭐든지 다 1차 측과 2차 측이 있는데 그 기준이 그 장치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지금 릴리프 밸브라 했죠. 릴리프 밸브가 이제 우리 일체가 흐름 방향이 이쪽으로 있을 경우에 이렇게 흐를 경우에 요 밸브의 입구 측을 우리는 1차 측이라고 합니다. 1차 측. 그 다음에 이제 토출측. 토출측을 우리는 이제 2차 측이랍니다. 2차 측. 1차 측.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떤 밸브든, 여기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릴리프 밸브를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릴리프 밸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입구 측은 1차 측, 토출축을 2차 측이랍니다. 마찬가지, 뭐 펌프도 마찬가지. 펌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입구 측은 2차 측, 토출축은 2차 측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 지문상에 보게 되면 릴리프 밸브 2차 측이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이제 밸브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 고장 수리를 위해서 설치를 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문상에.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릴리프 밸브 2차 측은 우리가 여기 이제 그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안전. 그래서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2차 측에다가 이 밸브를 설치하게 되면
예를 들면 고장이나 수리 시에 일반적으로 이 밸브를 잠굽니다. 잠그게 되면 안전장치인데 사람이라는 게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밸브를 잠그고 이게 철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작으로 돌릴 때 이 밸브가 닫은 상태에 돌리게 되면 물이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아까 모타 소송까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릴리프 밸브 2차 측에는 이러한 밸브를 설치할 수가 없다. 네. 설치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안전 밸브라는 게 있어요. 안전 밸브도 마찬가지 2차 측에는 저렇게 밸브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릴리프 밸브도 이제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안전장치 2차 측에는 밸브를 설치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의 답은 이제 몇 번이야? 4번이죠. 네, 4번입니다. 자, 6번.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 방식의 종류가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를 하게 되면 1차 측이죠. 네? 1차 측이 아까 네. 글씨도 못 써요. 뭐라고? 1차 측. 외국이에요. 입구 축을 이제 1차 측이란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를 보게 되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네. 첫 번째 이제 습식이 있고, 그 다음에 건식, 준비 작동식, 일제 살수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자, 이제 그 습식하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구분을 할 때, 자, 먼저 개념상을 보게 되면, 개념을 보게 되면, 이렇죠. 개념. 아까 이제 그 펌프 나왔었죠. 펌프는 여기서 생략을 하고, 우리가 이제 스프링클러에 보게 되면 이제, 개방 밸브가 있습니다. 개방 밸브. 자, 습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사용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알람 밸브입니다. 습식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알람 밸브라는 용어를 씁니다. 알람 밸브. 그 알람 밸브 이제 입구 축은 1차 측이죠. 1차 측이고 2차 측 알람 밸브 출구 측이 이제 2차 측이에요. 2차 측인데 그럼 1차 측과 2차 측이 뭐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습식 같은 경우는 1차 측과 2차 측에 전부 다 가압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 있어요. 가압수. 알람 밸브를 기준으로 해서 1차 측과 2차 측이 있는데 이 배관상에 전부 다 물이 차 있는 방법을 우리는 이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합니다.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그 다음에 이제 건식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건식은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1차 측이 있고 이제 2차 측이 있는데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건식 밸브라 하죠. 예, 요거는 건식 밸브라 합니다. 그래서 건식 밸브 이제 1차 측에는 이제 여기는 물이 차 있습니다. 가압수. 예. 1차 측에는 이제 가압수가 들어가 있어요. 소화약제인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 그래서 여기 2차 측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느냐? 건식이죠. 건식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여기 건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압축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압축 공기. 네. 압축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네. 건식은 그래서 1차 측은 가압수, 2차 측은 이제 압축 공기가 들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준비 작동식이 있습니다. 준비 작동식은 프리 액션 밸브를 하는데 마찬가지 1차 측과 이제 2차 측이 있는데 1차 측은 이제 여기에 가압수가 들어있어요. 가압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차 측은, 그냥 대기 개방. 대기압 상태로 있습니다. 대기압 상태. 아무것도 안 들어있대요. 뭐 일종의 이제 뭐 공기는 들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건식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서 압축 공기로 채워져 있고, 여기 이제 프리액션 밸브 같은 것은 1차 측에는 가압수가 들어가 있고, 2차 측에는 이제 그 관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압 상태에 그냥 개방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제살수식. 자, 1차 측과 이제 2차 측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준비 작동식 밸브죠. 준비 작동 밸브. 자, 여기는 이제 일제 살수식 밸브 또는 다른 말로 이제 델류지 밸브라고 합니다. 델류지 밸브. 네. 델류지 밸브. 네. 델류지라는 뜻이 이제 한 번에 왕창 물을 쏟는 것을 뜻하는데, 이제 델류지 밸브가 되겠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1차 측도 마찬가지 이제 가압수가 들어가 있어요. 가압수. 네. 1차 측에는 가압수가 들어가 있고, 여기 2차 측에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대기압 상태로 그대로 이제 개방이 돼 있다. 네. 자, 보시면은 이제 습식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이게 바로 여기 끝에 있는 게 뭐냐? 요게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입니다. 요게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 그래서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다 물이 차 있는 것을 이제 습식. 그 다음에 건식 같은 것은 이제 건식 밸브까지는 이제 물이 차 있고, 헤드까지는 이제 압축 공기가 차 있고, 그 다음에 준비작동식은 이제, 준비작동 밸브까지는 물이 차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헤드까지는 이제 그냥 대기 중에 이제 개방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일제 살수식 같은 것은 마찬가지 델루지 밸브까지는 물이 차 있고, 2차 층에는 이제, 빈 배관 속이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헤드 종류가 들어가는데, 자, 습식 같은 경우는 까맣게 표시되어 있죠? 까맣게 표시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헤드 종류가 이제 폐쇄형 헤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습식도 마찬가지 폐쇄형, 건식도 폐쇄형, 준비 작동식도 마찬가지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는 폐쇄형이 되겠다. 폐쇄형. 그 다음에 이제 일제살수식은 이제 개방형. 예, 개방형. 자, 폐쇄형은 이제 헤드가 꽉 막혀 있는 거고, 개방형은 이제 헤드가 구멍이 뻥 뚫려 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 종류는 이제 폐쇄형, 준비 작동식까지는 이제 폐쇄형이 들어가 있고, 일제살수식은 이제 개방형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감지기의 유무를 보게 되면, 자, 여기 이제 그 습식 같은 것은 화재 감지를, 불이 나게 되면, 이렇게 불이 나게 되면, 화재 감지를, 누가 감지를 하느냐를 이제 구분을 하게 되면, 습식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헤드가 감지를 합니다. 헤드가 감지를 해서 얘가 터지게 되면, 물이 흐르죠. 물이 흐르면서 이제 얘가 알람 밸브가 이제 화재 경보 사실을 알리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감지기는 이제 설치가 안 된다. 감지기는 설치가 안 된다. 습식은 이제 감지기는 설치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건식도 마찬가지 이제 폐쇄형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항상 압이 차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헤드가 감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지기는 이것도 마찬가지 설치가 안 된다. 감지기는 설치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준비작동식. 준비작동식은 이제 여기에 감지기가 설치됩니다. 감지기가 설치돼서 1차적으로 준비작동식 같은 것은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얘 감지기가 먼저 작동을 합니다. 얘 감지기가 작동을 해서 요 준비 작동 밸브를 개방을 시키면 얘가 물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물이 찹니다. 여기 물이 차고 있다가 화재가 더 계속 확대가 되게 되면 요 헤드가 이제 개방이 돼서 소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감지기가 설치가 됩니다. 그다음 일제살수식, 요건 이제 그 개방형 헤드이기 때문에 구멍이 뻥 뚫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감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일제살수식도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헤드에 감지기가 설치돼서 요
델루지 밸브를 개방시키면서 이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게 바로 일제살수식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감지기가 이렇게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문제가 이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잖아요. 폐쇄형. 자, 보시면 이제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은 이제 폐쇄형 헤드가 설치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제살수식 있죠. 일제살수식은 이제 개방형 헤드가 설치가 된다. 그래서 아닌 것은 이제 답은 이제 라번이죠. 라번. 자, 7번. 포소화 설비의 기동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포소화 설비 여기 기동장치는 수동식 기동장치입니다. 수동식 기동장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수동식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이제 기동장치를 뭐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놓든지 하게 되면 화재 진압이 안 되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이제 조작부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 다음 차고에 설치하는 포소화 설비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 구역마다 2개 이상 설치할 거 되어 있는데, 차고 또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 구역마다 1개 이상입니다. 1개 이상. 그래서 여기가 틀렸죠. 예. 차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이제 1개가 되겠다. 1개. 그러나 이제 2개 이상도 있습니다. 항공기 경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 설비 수동식 기동장치는 이제 방사 구역마다 이제 2개 이상, 2개 이상 설치를 해야 된다. 차고 같은 것은 이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하나만 설치해도 되고, 항공기 경납고 비행기 같은 것은 좀 크죠. 크기 때문에 이제 방사 구역마다 2개 이상 설치를 해야 된다. 틀린 것은 이제 나머지 되겠습니다. 그다음 2개 이상의 방사 구역을 가진 포소화 설비에는 방사 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그래서 방사 구역이 여러 가지 실이 이렇게 있으면 화재가 발생한 곳만 이제 밸브를 개방시켜서 화재가 이제 진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이 방사 구역을 가진 곳에는 이제 선택 밸브를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자동 경보 밸브 있죠. 자동 개방 밸브, 자동 개방 밸브를 설치를 해서 방사 구역마다 방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 호수 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접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7번에서는 이제 나번이 틀렸죠. 차고에서는 이제 방사 구역마다 1개 이상, 항공기 경납고 같은 것은 이제 2개 이상 설치한다. 2개 이상.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